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AI가 포함된 기술주 관련 ETF 7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주가 급성장을 하여서요. 뭐니 해도 이 테크놀로지 IT가 대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경기를 이끌어온 굵직굵직한 키워드를 보면은요. 물론 이제 뭐 버블도 있었지만 닷컴, 클라우드, 메타버스, 반도체, AI 같은 기술주 관련된 회사들이 미국 시장 및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엔비디아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슈퍼마이크로 같은 것을 사도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주식에 접근하는 것을 겁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 하여서 테크놀로지 관련 ETF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S&P 500에 이미 투자를 하였으면 거의 30% 가까이는 테크놀로지 섹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주식들을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시고 조금 더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러한 ETF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ETF는 총 7가지인데요. 자산 관리 규모가 큰 것부터 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ETF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바로 전통 뱅가드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ETF VGT가 되겠습니다. VGT의 익스펜스 레이쇼는 0.10%가 되겠습니다. $10,000를 이 ETF에 투자를 하였으면요, 1년에 $10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펜스 레이쇼가 0.10%라고 하니까요, 기존에 있던 S&P 500 ETF 0.03%, 0.02%를 보시는 분들은요, 0.10%가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S&P 500이나 토탈스탁 같이 널리 쓰이는 이러한 인덱스가 아니라 헬스케어, 컨슈머, 테크놀로지 이와 같이 조금 더 세분화된 섹터로 넘어가면 관리 비용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섹터를 추정하는 ETF 치고 0.10%는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GT가 관리하고 있는 토탈 에셋 전체 관리 자산은 64 빌리언으로 640억 달러로서 테크놀로지 ETF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되겠고요. 이 VGT는 어떠한 인덱스를 추정하느냐? 추정하는 인덱스는 MSCI에서 제공하는 US 테크놀로지 2550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이 인덱스가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로서 뱅가드를 비롯하여서 많은 자산관리 회사가 MSCI에서 제공하는 인덱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주로 분류된 이러한 회사에 투자하는 인덱스인데요. 이 2550 인덱스라는 것은 특정한 회사로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산하려고 적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25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식 하나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0 같은 경우에는 5%가 넘는 주식을 다 합쳤을 때 이 합친 비중 역시 50%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2550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뱅가드 테크놀로지 ETF VGT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20.53%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20.21%가 되겠습니다. 3위는 엔비디아가 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덱스 조정을 통해서 그 비중을 반영해서 더 커질 수도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브로드컴, 어도비,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 건데요. 어떻게 해서 왜 구글과 메타,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지 않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큰 의미로 보면 구글도 메타도 다 IT가 되겠는데요.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통신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눠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다른 ETF에서도 추정하는 지수에 따라서 이러한 구글 메타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펀드 보수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보시고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테크놀로지 ETF를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제공하는 XLK가 되겠습니다.
이 스테이트 스트릿 같은 경우는 스파이 ETF를 최초로 만들어서 상장시킨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ETF 쪽에서 규모가 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테크놀로지 ETF 역시 뱅가드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익스펜스 레이쇼는 0.09%가 되겠습니다. $10,000를 이 ETF에 투자를 하셨으면요. 1년에 걸쳐서 $9가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소개시켜드린 뱅가드 VGT에 비교해서 0.01%가 더 저렴한 것이죠. 토탈 에셋 관리 자산 비용은 63.5 빌리언 달러, 635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 XLK가 추정하는 인덱스는 S&P 500 인덱스를 쫓아가는데요. S&P 500은 미국에 있는 대형주 500개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S&P 500 쪽에서도 기술주로 분류된 이러한 주식들을 따로 모아놔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XLK ETF가 되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릿 테크놀로지 ETF XLK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보겠습니다. VGT 같은 경우는 따로 테크놀로지 인덱스를 쫓아가기 때문에 300개가 넘는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XLK 같은 경우는 S&P 500에서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로 분류된 주식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함된 주식의 개수가 훨씬 적은 64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2% 그리고 애플이 19%를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세일스포스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TF 전통의 강자 iShares, 블랙락 사나이 iShares에서 관리하는 US 테크놀로지 ETF IYW가 되겠습니다. IYW 같은 경우에 익스펜스 레이쇼는 0.40%로 비용이 조금 더 높은 축에 속합니다. 전체 관리 자산은 15.6 빌리언 달러, 156억 달러가 되겠고요. iShares의 IYW가 추정하는 지수는 러셀 1000 테크놀로지 22.5 45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MSCI에서 제공하는 2550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수가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2.5%로 제한하고 5%가 넘는 주식들을 다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45%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iShares IYW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3개의 IT와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1, 2, 3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로 순위가 같은데요. 자, 특이한 것은 여기에는 구글과 메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20%가 아니라 16.9%가 되겠고요. 애플이 14.9%, 엔비디아가 6.74%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클래스 A와 C가 합쳐져서 거의 7%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메타 페이스북이 4.8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IT 테크놀로지를 하는데 구글이 빠지면 되냐라고 생각을 하셔서 구글이랑 메타를 포함하여서 기술주 ETF를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0.40%로 익스펜스 레이쇼는 조금 더 높지만 여러분께서 원하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IYW를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베네크에서 제공하는 세미컨덕터 ETF가 되겠습니다. 펀드 티커는 SMH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이름을 보시면 IT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세미컨덕터 반도체 ETF라고 되어 있습니다. SMH 같은 경우에는요, 테크놀로지라는 이 섹터 안에서도 한 걸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반도체 만드는 회사,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이 된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SMH가 되겠습니다. 펀드 보수는 0.35%가 되겠고요. 관리 자산은 15.9 빌리언 달러, 159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SMH가 추정하는 지수는 NBIS 세미컨덕터 25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SMH에 포함된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더 세분화하게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회사만 뽑았기 때문에 단 26개의 주식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집중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냐 리스크로만 볼 때요. S&P 500 같은 경우가 리스크 단계를 4단계 정도로 잡거든요.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로 잡는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섹터로 들어가면은 위험 단계 5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경우는 이 섹터 중에서도 더 세분화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5단계 위험성이지만 섹터보다도 조금 더
위험하고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H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로서 25.74%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서 2% 넘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조정을 통해서 25%보다 조금 더 낮게 그렇게 유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 ETF 같은 경우는 별도로 미국에 있는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모든 회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TSMC도 들어가 있죠. 타이완 세미컨덕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외에도 브로드컴, AMD, ASML 홀딩, 어플라이드 매테리얼 등등 해외에 있는 주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iShares에서 제공하는 세미컨덕트 ETF, 역시 동일하게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티커는 SOXX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티커를 보시고서 왠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식 게시판에서 한 번씩 나오는 이 싹스리 바로 이 SOXX에 기반을 하여서 세배로 레버리지 상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iShares 세미컨덕터 ETF는 이 레버리지 상품은 아니고요. 인덱스를 추정하는 일반 ETF가 되겠습니다. 펀드 보수는 0.35%로서 $10,000를 투자하였을 때 1년에 $35가 펀드 보수 비용으로 빠지게 되고요.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12.4 빌리언 달러, 124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SOXX가 추정하는 ETF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제공하는 세미컨덕터 인덱스 지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 회사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그다지 많지 않죠? 총 30개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1위는 엔비디아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작습니다.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AMD가 9%, 브로드컴이 8%, 그리고 퀄컴과 인텔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ETF로서 MSCI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FTEC가 되겠습니다. 펀드 보수는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ETF답게 개중에서도 가장 싼 가격인 0.084%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데에 반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지 홍보가 제대로 많이 되지 않았는지 9.1 빌리언 달러로서 펀드 관리 규모 자체는 뱅가드, 아이셰어스에 비해서 더 작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정하는 지수로는 첫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뱅가드 VGT와 동일한 MSCI에서 제공하는 US 테크놀로지 2550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뱅가드와 비슷하게 32개의 기술주가 이 FTEC 안에 들어가 있고요.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1%, 2위는 애플이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엔비디아가 6.2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테크놀로지 관련 ETF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관리 자산 규모로 뽑다가 이것을 더 할까 말까 사실은 좀 망설였습니다. 자, 이 ETF가 무엇이냐면요. 디렉시온에서 제공하는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로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께서 들어본 적 있는 SOXL 싹3 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불 3x라고 나왔으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되겠는데요. 바로 5회에서 설명드렸던 iShares에서 제공하는 세미컨덕터 ETF SOXX의 L 롱을 바라보는 ETF가 되겠습니다. SOXX가 올라가면 그만큼 3배의 이익을 먹는 이러한 ETF가 되겠는데요. 이와 반대로 SOX라고 하여서 싹스가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SOX가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3배의 이익을 먹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되겠습니다. SOXL의 익스펜스 레이쇼는 0.94%로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익스펜스 레이쇼가 높습니다. 1년에 $10,000를 투자하였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 $94가 펀드 보수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 자산은 8.8 빌리언 달러, 88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품을 보시면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주식을 비롯해서 여러 캐시랑 인버스 스왑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작동되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스 세미컨덕터 인덱스 수합이 26%, 드레이프스에서 제공하는 캐시가 12%, 그 다음으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 6%에서 5% 정도의 주식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싹스를 제외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수익률 그래프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7개 ETF의 지난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수익률 그래프는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1위를 차지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지수의 3배의 롱을 가지고 가는 SOXL이 지난 1년간 190%를 차지하였고요. 2위로는 벤에크의 세미컨덕터 ETF가 78.13%로 2위.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아이셰어스의 반도체 ETF가 지난 1년 동안에 58%의 수익률을 기록하여서 3위를 차지를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ETF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기술주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40% 가까운 수익률을 지난 1년 동안에 올렸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하는 ETF, 그리고 여기에 3배의 롱을 가져가는 레버리지 ETF의 성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다른 기술주 ETF가 지난 5년간 180%, 200% 가까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고는 하나 그 중에서도 반도체 ETF가 최근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3배의 레버리지를 가져가는 SOXL이 플러스 466%, 베네크의 반도체 ETF SMH가 331%, 아이셰어스의 반도체 ETF SOXX가 플러스 268%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과 같이 넣어버리면은요, 무조건 몇 배나 되는 수익률을 먹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더 할까 말까 조금 꺼려졌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높을 때 돈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못 참고 파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요, 본인께서 잘 알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때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일정 부분만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P 500이나 토탈스탁 같은 이러한 뮤추얼 펀드 ETF를 가지고 계시면은요, 이 ETF 안에서 30%가 이미 이러한 기술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구글, 메타 등 이외에 IT 같은 회사들을 다 더해버리면은요, 거의 40%, 50% 넘는 회사들이 어떻게든 IT 테크놀로지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IT 회사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술주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좋겠다. 기술주의 비중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규모가 크고 펀드 보수가 낮은 ETF에 10%에서 20% 정도 더 투자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린 7개 ETF 중에서도 가장 무난한 것은 펀드 보수가 싸고 300개 넘게의 주식이 많이 포함되어서 분산이 잘 되어 있는 뱅가드의 VGT와 피델리티의 FTEC가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구글과 메타가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다른 ETF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본인의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주, 반도체가 포함된 ETF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